5,150만 원 됐다가 갑자기 한 6,700, 이게 지금 30%거든요. 한 달에. 이렇게 뜨는 시기가 있어요. 그게 뭐 한 1년에 2번에서 4번 이런 시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조적으로 상승하는 시기가 있잖아요. 그쵸? 이렇게 급등이 나오고 막 그런 시기들. 그럼 이런 시기가 언제 나올 가능성이 있느냐? 바로 언제 나오느냐? 자, 9월에는 이제 굵직굵직한 것들이 있어요. 그쵸? 선물 옵션 만기가 일단 있습니다. 네. 선물 옵션 만기는 3개월에 한 번씩 돌아오죠. 그쵸? 옵션 만기는 매월, 그리고 선물 옵션 동시 만기는 3, 6, 9, 12, 둘째 주 목요일. 이렇게 됩니다. 그동안 파생 쪽으로 쌓아둔 걸 갖다 이때 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변동성이 커진다. 상승장에서는 더 가파른 상승이 나올 확률이 높다. 반대로 하락장에서는 떨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9월의 핵심 이벤트는 16부터 17 FOMC에 그쵸? 자,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바이오, 로봇 이쪽이 슝 떴어요. 그쵸? 여기에 대해서 50bp냐 25bp냐 이런 부분을 갖다 우리가 봐야겠죠. 그쵸? 혹은 정말 예상 외로 인하를 안 하느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그쵸? 이 경우는 충격이 좀 크겠죠. 그리고 또 더 중요한 이벤트가 뭡니까? 민속 명절, 추석, 역대급 연휴 이런 부분이 무지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전략을 짜야 됩니다. 우리 지금 증시를 갖다가 잡고 있는 거 세법, 특히 양도세 부분 신경을 써야겠죠. 그렇죠? 9월은 되게 중요한 시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시장 어떻습니까? 어렵죠. 그렇죠? 지수는 그냥 거의 제자리인데 어렵단 말이에요. 자, 요때 한번 보시죠. 이 그림 볼까요? 이 그림? 자, 이게 언제일까요? 이게 지금 코스피 차트예요. 코스피 차트. 이게 911이에요. 911. 911 테러가 언제예요? 이게 보시면은 2001년 9월이네요. 그렇죠? 11일. 그리고 9월 12일. 아마 이때 미국은 쉬었죠. 미국은 일주일 동안 아마 휴장했을 거예요. 미국 증시가 일주일 동안 휴장한 그런 역사적인 시점. 우리나라는 그냥 온몸으로 맞았죠. 삼성전자 뭐 하한가 가고 온 종목이 다 하한가 갔습니다. 이 당시에는 하한가가 마이너스 12%였어요. 여러분 2000년, 2001년 이때 주식하신 분 있어요? 이때 주식하신 분들 중에서 전사한 분들이 많아요. 그쵸? 저는 이런 시기를 지나왔어요. 이런 시기를 다 지나왔어요. 자, 그리고 이건 또 언제일까요? 이때는 2007년, 2008년에 서프라임 모기지 때. 이 당시가 이제 2007, 8년도 금융위기 때입니다. 그러면 지수가 1900에서 890까지 무려 1000포인트가 빠진 거죠. 이전에 2000 돌파했으니까 반토막 이하로 빠졌습니다. 저는 이럴 때에도 주식을 했어요. 그러면 제가 보는 지금 시장은 어떻겠습니까? 난이도로 하면은 그냥 하 정도예요. 지금은 절대 어려운 시장이 아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좋습니다. 다만 이제 이 박스권이 언제까지 가고 이게 이제 계속 하단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부분이 이제 하단이 단단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추후에 상승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뭐 한미 협상 보셨잖아요. 그쵸? 네, 한국과 미국 앞으로 훨씬 더 돈독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미국이 지금 한국에 아쉬운 게 많죠. 네, 그래서 그런 분야를 잘 공략하시면 됩니다. 한국 증시, 뭐 이런 시장을 어떻게 해. 미국 증시로 가볼까? 자, 그러면 이제 미국 증시, 코스피하고 미국 주식 보시면 2000년 이후에 양국 코스피 지수는 800에서 3200 갔고요. 그러면 4배 오른 거죠, 4배. 그리고 S&P는 1500에서 6000 갔습니다. 4배 올랐네요. 그쵸? 미국 주식이나 한국 주식 도찐 개찐이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빨간색이 어때요? 여기서는 지금 한국 증시가 여기서 빨간색 부분이 강했어요. 그쵸? 이게 2000년부터 2012년까지예요. 그럼 이 기간 동안에 미국은 어땠어요? 예, 완전히 처참했죠. 그쵸? 재미 하나도 없었고 오히려 빠졌습니다. 한국이 급등할 때 미국은 빠졌어요. 반대로 미국이 계속 급등할 때 한국은 뭐 그냥 제자리에서 오르긴 올랐죠. 그쵸? 앞으로는 어떨까요? 제 생각에는 한국이 좋을 거라고 봅니다. 더. 적어도 미국보다는 좋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에 한국이 왜 좋았나요? 제조업이 강세였거든요. 이 시기에 미국이 왜 좋았나요? 빅테크가 좋았거든요. 앞으로 2025년 지금부터 해서 한 10년 동안은 어떨까요? 제가 보기에는 제조업이 강해요. 물론 그냥 제조업이 강한 게 아니고 지금 제조업의 기반은 뭐예요? 제조업 강세의 배경은 어떤 부분입니까? 결국은 AI죠. 그렇죠? AI로 인한 전력, 에너지 이슈.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부분이 있죠? 미중 갈등. 이런 부분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미중 갈등, AI 뭐 전력 에너지 이슈 이거로 인해 가지고 혜택 받을 나라가 어디예요? 우리나라예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여러분들이 아, 나 너무 어려워. 그러면 내가 지금 방향을 잘못 튼 건 아닌가라는 부분을 갖다가 고려하시고 그러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제가 뭐 텐베거 계좌 관리 그런 거 말씀드리잖아요. 그렇죠? 자산 10배 이런 게 진짜 가능하냐? 어떻게 가능하냐? 내가 지금 노후 자금을 1억을 갖고 있는데 1억을 어떻게 해야지 10억으로 만들 수 있으며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느냐? 이런 부분을 갖다가 한번 보시죠. 1억에서 바로 10억은 안 돼요. 당연히. 뭐 그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1년에 2배를 번다 그러면 1억이 2억이 되고 2억이 4억이 되고 4억이 8억이 되고 한 3년이면은 8배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3년 조금 지나면 10배가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네. 이 부분을 좀 복사해서 카피를 갖다가 하면 어때요? 1년에 2배를 3번 반복하면 됨. 간단하죠? 1년에 내가 2배를 갖다 버는 게 목표야. 그럼 이걸 갖다가 하면 3번만 하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럼 우리의 포커스는 지금 1년에 2배를 갖다가 만드는 게 가능하냐? 혹은 6개월에 2배를 갖다가 버는 게 가능하냐? 그 부분을 갖다가 관심 있게 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보자고요. 자,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원칙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뭐예요? 손절을 저는 거의 안 하죠. 손절을 거의 안 합니다. 한 200번 중에 한 번을 갖다 할까 말까 해요. 공식적으로는 한 뭐 3년 동안 손절을 갖다가 안 했다는 분들이 많은데 뭐 이 손절도 최근에 보시면은 이렇게 손실인 거를 갖다가 비중 2배로 해가지고 다른 거로 교체해서 짧은 기간 동안에 오히려 손실의 4배의 이익이 발생을 했죠. 자산을 2배로 불리려면 가장 첫 번째가 뭐예요? 일단 리스크 관리예요. 리스크 관리가 안 되면은 텐백으로 가는 거는 자산 2배로 만드는 거는 불가능해요. 어떻게 됩니까? 리스크 관리가 안 되면은 계좌는 계속 이렇게 다운돼요. 절대로 상승을 할 수가 없어요. 상승해봤자 리스크 관리가 안 되면은 그냥 1년에 10% 20%가 답니다. 그리고 이거 하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죠. 손절을 갖다가 최소화하는데 매월 3, 40종목을 갖다가 공격적으로 투자한단 말이죠. 그리고 핵심 5종목 내외로 집중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돼야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들이 돼야지. 그러면 이것만 되면 되느냐? 생각보다 수익이 잘 안 나는데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주의할 점 있죠. 비중, 소라게 전략. 제가 이거 말씀드렸죠. 이게 뭡니까? 소라게가 먹이 활동을 할 때만 개껍질 밖으로 나오죠. 그렇죠? 그리고 뭔가 위험이 감지되면은 쏙 숨어버리죠.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런 얘기 했었죠. 미국 펀드 매니저들의 연평균 수익률이 한 30년 기준하면은 8%다. 그거밖에 안 되냐? 8%가 뭐냐면 S&P하고 코스피 상승률이 25년 동안 보면은 9%예요. 그러니까 펀드 매니저들이 이거보다 조금 못한 거죠. 지수보다 조금 못한 거죠. 근데 여러분들의 계좌는 이 수익률을 꾸준히 내고 계신가요? 우리가 그거를 갖다가 이런 펀드 매니저보다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해야 돼요. 이거를 소라게 전략. 그리고 집중 투자를 해야 돼요. 펀드 매니저들은 항상 주식 100%를 항상 주식 90% 계좌에 항상 주식이에요. 그리고 한 200종목 가져가요. 그러다 보니까 수익이 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이 개미가 할 수 있는 가장 핵심은 뭐예요? 집중 투자하고 공격적 투자. 그리고 뭡니까? 어떤 때에는 거의 100% 현금을 갖다 가져가는 그런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충분히 염두에 둬야 돼요. 아, 이렇게도 투자할 수 있구나. 현금도 좋은 투자구나. 라는 부분 있잖아요. 자, 성공에 도취하지 말 것.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지금 이제 5, 6월 달에 시장이 좋았죠. 그렇죠? 그러면서 시장이 큰 폭으로 올랐단 말이에요. 계좌 수익률이 이렇게 뭐 40%, 50%뭐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계좌 수익률이 한 달 동안의 계좌 수익률이 44%, 뭐 50%가 넘고 잘 따라하지 못한 분들이 뭐 25%, 30% 그랬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야, 나는 정말 이렇게 현성찬만 잘 따라하면 무적이구나. 그리고 이 사람이 보면은 스윙 투자라고 그래가지고 보통 2, 3일, 한 3일 정도면은 뭐 본전이건 아니면 뭐 3%건 아니면 뭐 100%건 50%건 그렇게 수익을 내니까 나는 이 사람만 따라하면 돼.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성공에 도취해서 어떻게 됩니까? 나는 뭐 막 이번에 이익 실현 쭉 하고 나니까 현금이 너무 많은데 그러면은 나는 이번 종목은 한번 50% 한번 매수해 봐야겠어. 까짓거 뭐 주식 투자가 별거 있어. 현금 둬서 뭐해? 현금이 아깝단 말이죠. 그럼 현금을 갖다가 팍팍 써요. 그럼 어떻게 돼요? 무리하는 곳이 물리는 곳이에요. 무리하는 곳이 물리는 곳. 그래서 주식 투자는
무리할 필요가 없어요. 자, 제가 평균적으로 5종목을 보유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시장이 안 좋을 땐 보통 뭐 2종목, 3종목이에요. 좋을 땐 한 7종목 이렇게 가져간단 말이죠. 무슨 얘기냐 하면 종목당 맥시멈으로 봤을 때는 15%를 넘기면 안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욕심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겠지만 욕심을 부린단 말이죠. 욕심을. 그러면 그 욕심 부리는 곳이 물리는 곳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성공에 도취하지 말고 투자자들은 늘 냉정해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면 제가 최근에 어땠냐 하면 주식 비중 2%짜리 막 그런 게 나갔어요. 그건 뭐냐면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지금은 주식을 많이 가져갈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종목이 적게 나가면 보유 포트폴리오의 종목이 작으면 그럼 무리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무리하지 말란 말이죠. 비중을 갖다가 골고루, 그러니까 뭐냐면 특정 종목의 비중을 갖다가 많이 가져가면 거기가 물리는 곳이다. 그래서 비중을 갖다가 꼭 지켜라 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하지 말 것, 이거는 소탐대실, 이게 뭡니까? 막 오르고 있는 걸 갖다 끝에 사는 거죠, 그렇죠? 네, 이런 거가 소탐대실입니다. 이런 거. 아, 오늘 뭐 좀 벌 거 없을까? 그러면 그런 거를 갖다가 내가 훅 들어갔다가 나 한 2, 3% 먹고 나와야지. 물론 벌 수도 있죠. 안 되면 손절이네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익과 손절을 반복을 하다 보면 안 됩니다. 이익과 손절을 반복을 하다 보면 주식 투자로 수익이 나기가 힘들어요. 특히 뭐 텐베거 계좌 관리 이런 거는 불가능하다. 두 번째가 뭐예요? V방에 가입을 하셨는데 계속 견눈질을 한단 말이에요. 간혹 그런 분들이 있어요. 생각보다 수익이 잘 안 나요. 라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그러면 그럽니다. 계좌 내역을 한번 줘보세요. 자, 이게 지금 보시면 최근에 이익 실현한 내용들이에요. 한 7, 8월 2달 동안 이제 보시면 5% 이하짜리는 뭐 그냥 많고 5% 이상짜리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7, 8월 달에도 계속 한 뭐 수십 종목 이익 실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보여주면은 얘기가 없어요. 그럼 지나고 보면은 말을 안 들은 거야. 말을 안 듣고 그냥 본인이 기존 투자 방식대로, 그게 뭐예요? 견눈질이에요. 조금 더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이 결국은 저하고 함께 하면서 뭐를 갖다가 만드는 거예요? 자산 2배를 갖다가 내가 얼마나 최대한 빨리 만드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리스크 관리가 안 되면, 그러면 리스크 관리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견눈질 안 하는 거예요. 견눈질 안 하는 거. 그리고 소탐 대시를 갖다가 안 하는 거. 2% 먹으려고 들어갔다가 박살 난단 말이죠. 그렇죠?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모르는 것. 모르는 주식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모르는 주식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어제 제가 상담을 갖다가 했는데 2억이 6천만 원 손실해서 1억 4천이 됐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보니까 계좌에 총 22종목이 있어요. 그런데 5종목을 제외하면 나머지 종목들은 진짜 처음 들어본 종목들이 다예요, 다. 17종목을 처음 들어본 종목이에요. 그런데 이 종목들의 손실은 뭐 이익이나 손실은 크지 않아. 뭐 이익 난 것도 당연히 있고, 뭐 그런데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정도인데, 중요한 건 이거 있잖아요. 17종목 처음 들어본 종목, 이게 손실률이 마이너스 30에서 마이너스 50%예요. 여러분, 이런 분들 많죠, 그쵸? 이런 분들 많을 거예요. 이런 계좌가 솔루션이 있을까? 이런 계좌를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를 개별적으로 한 종목 한 종목 들어가가지고 목표가를 설정을 하고 그 가격이 되면은 팔고 뭐 보유하고 그렇게 되면은 이게 계좌가 답이 안 나옵니다. 제가 보기엔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최소 6개월 기존 종목을 정리하는 데만 그렇단 말이에요. 제가 원칙을 갖다가 말씀드리니까 100%다 수긍하셨어요. 기본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만약에 내가 종목 백화점이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펀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2억이 1.4억이 됐어요. 마이너스 뭐 한 30% 되는 거죠. 25% 정도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거를 갖다 복구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주식형 펀드를 가입했는데 마이너스 30%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이거는 사모펀드나 주식형 펀드는 안에 여러분들이 주식을 사고 팔고 못 하죠. 그렇죠? 해지하면 끝이죠. 그러면 여러분 그다음부터는 이거를 복구하는 게 목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거를 복구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30%로 복구하는 방법은 많아요. 예를 들어서 1억 4천을 갖다가 계좌 수익률 15%씩 한 3번 불리면은 2억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보면 뭐 간단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솔루션은 그거예요. 개별 종목으로 보지 말고 펀드로 보고 과감하게 어떤 결단이 필요하다. 그 과정에서 제가 이제 그다음부터 종목을 갖다가 개별적으로 이제 컨트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1대1방이 많아요. 100명이 있는 1대1방이 있고, 그리고 한 50명이 있는 1대1방, 그러니까 150명 정도로 갖다가 제가 1대1로 상담을 해드려요. 그러면서 처음에 포트폴리오로 정리를 갖다 해드리고 그러고 있습니다.
자, 이게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의 목표는 이래요. 아, 내가 한 월에 한 7% 정도를 벌면 그러면 한 1억이 되네. 5천만 원이.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되는 일은 없습니다. 이렇게 절대 이렇게 안 돼요. 실제로는 저하고 함께 하시는 분들은 어떠냐 하면 이런 식이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어쨌거나 손절이 없으니까 평소에는 이익이 크지 않게 나오겠죠. 그렇죠? 뭐 평소에는 뭐 3%, 5%, 7% 그렇게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나오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어떤 분의 경우에는 4월 달에 이분이 금액이 3천만 원으로 투자를 하시는데 3천만 원으로 투자하시는데 한 달에 수익이 되게 많이 났죠. 그렇죠? 5월 달에는 더 많이 났죠. 그렇죠? 480만 원. 몇 프로입니까? 한 18% 났다는 얘기죠. 6월 달에는 6월 18일까지만 했을 때 엄청 많이 났죠. 이분이 이제 금액이 지금은 한 7천 정도라고 그래요. 아, 저 5천 정도라고 그래요. 5천 정도. 회원분이 직접 올려준 그림이기 때문에,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수익률이, 여러분들이 눈높이를 좀 이렇게 약간 좀 익숙해진 분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과감하게 하기 때문에 수익률이 더 높겠죠. 그렇죠?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계좌가 어떤 식으로 가냐면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어떤 달에는 뭐 한 3%, 뭐 4%, 5%, 뭐 6%, 7%, 네, 그렇게 수익이 발생을 하다가 가파르게 30%, 40%, 50% 발생하는 시기가 있단 말이죠.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이 시기를 놓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이 시기에 했는데 나는 목표 수익률이 한 달에 한 10% 날 줄 알았는데 10%가 안 나면 에이, 실망하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때는 천천히 증가하는 게 평소의 모습이에요. 그러다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시기가 있단 말이에요. 뭐 5천만 원이 5,150만 원 됐다가 갑자기 한 6,700, 이게 지금 30%거든요. 한 달에. 이렇게 뜨는 시기가 있어요. 그게 뭐 한 1년에 2번에서 4번 이런 시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증시가 이렇게 구조적으로 상승하는 시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급등이 나오고 막 그런 시기들. 이런 시기가 놓치지 말아야 될 시기라는 거죠. 그럼 이런 시기가 언제 나올 가능성이 있느냐? 바로 언제 나오느냐? 추석, FOMC 이때가 이런 게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왜냐하면 추석 연휴가 지금 10일이잖아요. 추석에 대한 연휴에 대한 부담감이 되게 클 거란 말이에요. 지금 시장에서. 그리고 세법에 대한 부담감도 크죠. 그리고 FOMC도 잘 나오면 되는데 만약에 25bp나 만약에 금리 인하를 안 하거나 그러면 충격이 있겠죠. 결론적으로 뭡니까? 9월 시장은 큰 기대를 갖다가 하는 것보다 초반 중반에는 약간 눈높이를 낮게 하다가 추석 전후에서 왔다 갔다 10일 정도의 시장이 이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구조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무슨 얘기냐? 요런 흐름이 한 9월 중순 혹은 9월 말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추석 전후에서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드라마틱하게 상승을 갖다가 하는 그런 시기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상승이, 보시면 우리 어떻습니까? 5월, 6월에도 한 달 반 만에 오르잖아요. 그쵸? 원래 주식은 그래요. 1년에 정말 주식이 재미있는 시장은 3개월이에요. 3개월. 나머지 9개월은 그냥 보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리스크 관리하면서 약수익하고 그런 게 목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우리가 9월 달의 전략에서 어쨌든지 추석 전후 이때부터는 시장이 이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구입한 회원들의 계좌가 이제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뭐 샀는데 다음날 상한가 가고 막 뭐 50%막 그런 게 막 며칠 만에 나오고 그런 흐름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흐름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기 위해서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사실 뭐 광고를 하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아마 이런 할인은 앞으로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까지 없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뭐 만약에 지금 V방 회원분들이시라면은 당장 뭐 9월 초, 중 그거보다는 말씀드렸다시피 물어봐야 된다고 그랬죠. 이런 시기가 9월 말, 10월 초, 추석 전후 10일에 이런 턴어라운드 시점이 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때 내가 돈을 갖다가 많이 벌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때는